어머니, 청국장 맛이 똑같아서 찾아왔어요. 나는 25년 만에 찾아온 아들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며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쌍둥이 형인 건장한 민재와는 너무 다른 작고 마른 몸, 불안해 보이는 눈빛. 이 모든 게 저들이 내 아이에게 한 짓의 증거였죠. 서툰 한국말로 부르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솟구친 것은 끓어오르는 복수심이었어. 쌍둥이가 불길하다며 한 아이를 포기하라 했던 시어머니, 가문의 뜻이라며 차갑게 등을 돌린 남편, 내 품에서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간 그들. 나는 아들을 꽉 껴안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운명이 바뀐 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때는 30년 전 1994년 봄이었습니다. 25살 청년 한영주에게 세상은 아름다웠어요. 대학 졸업과 함께 찾아온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에서 그녀는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났습니다. 영주 씨,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일본 유명 식품기업 후계자 타나카 히로시, 28살. 그는 한국어 공부를 위해 서울에 온 청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대학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고 점심시간마다 꽃을 건네던 그의 진심.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영주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고 말투는 간절했습니다. 6개월간의 열정적인 구애 끝에 영주는 결심을 굳혔어요. 네, 저도 히로시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1990 본년 봄, 두 사람은 서울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어요. 도쿄, 시내, 고급 아파트, 다정한 남편, 그리고 따뜻한 가정. 결혼 1년 후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저희 쌍둥이래요. 정말요? 쌍둥이라고요? 산부인과에서 들은 소식에 두 사람은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영주는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작은 아기 손, 첫걸음마, 함께 뛰어놀 두 아이의 모습.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스러울 거예요. 한 명은 저를 닮고 한 명은 당신을 닮겠죠? 그 시절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국경도, 문화 차이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 태교 음악을 들으며 영주는 완벽한 어머니가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10달 뒤 출산의 고통 끝에 두 생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 아기들이에요.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우리 쌍둥이들. 간호사가 두 아이를 품에 안겨주었을 때 세상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작은 손가락, 포근한 체온, 천사 같은 얼굴. 영주는 눈물을 흘리며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이틀 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들, 왜 연락도 안 했어? 일본에서 날아온 시어머니 타나카 사치코였습니다. 김치 냄새 난다며 코를 찌푸리던 그녀가 갑자기 아기들을 내려다봤어요. 이게 뭐야? 둘이야? 어머니, 쌍둥이를 낳았어요. 사치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쌍둥이? 타나카 가문에?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조용해. 일본 가문에 쌍둥이는 불길해.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하나만 택해. 둘 다 키울 순 없어. 영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신이 아니야. 가문의 전통이지. 히로시는 침묵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히로시 씨, 말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하나는 포기해야 해. 선택하라고. 영주의 두 팔이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더 꼭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인가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사치코의 차가운 시선이 영주를 짓눌렀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히로시 씨, 제발 말해주세요. 히로시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히로시, 가문의 결정이야. 영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영주야, 미안해. 그 순간 영주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문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가문? 가문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입 조심해라. 네가 뭘 안다고. 영주의 두 팔이 아이들을 더욱 단단히 감쌌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됐어. 뭐라고요? 일본으로 돌아가야 해. 한 아이와 함께. 영주의 온몸이 떨렸어요. 안 돼요. 제 아이들이에요. 하나만 택하면 돼. 간단한 일이야. 히로시 씨, 당신도 이 아이들 아버지잖아요. 히로시는 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 영주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발, 제발요. 사치코가 간병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간병인 한 명이 영주의 팔에서 아이 하나를 빼내려 했어요. 안 돼요. 손대지 마세요. 하지만 영주의 힘으론 막을 수 없었습니다. 출산 후 약해진 몸, 그리고 압도적인 상황. 히로시 씨, 당신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히로시는 끝내 영주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작은 아기 하나가 영주의 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영주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한때 새로운 인생이라 믿었던 곳이 이제는 지옥 같았습니다. 품 안의 민재가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민재야, 엄마가 지켜줄게. 종가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민재를 더 꽉 껴안았어요. 우리 둘이서라도 잘 살자. 종가집 대문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전 떠났던 그 집, 지금은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마당에서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영주야? 너 왜?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민재와 둘이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나무 무늬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민재의 작은 숨소리가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할머니의 장독대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고 장을 담갔어요. 할머니, 이 맛 잊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 영주가 제일 잘해. 손끝에 벤 장맛의 비밀을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민재는 옆에서 콩을 까고 나무 젓가락으로 저어주며 도왔어요. 엄마, 왜 이 콩이 더 맛있어요? 정성이 다르거든. 마음을 담아야 해. 작은 시작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거대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와 청국장을 사가기 시작했어요. 이 맛이 바로 우리 어머니 손맛이야.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독대 앞에서 살았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 이게 우리 희망이야. 손은 거칠어졌지만 꿈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몇 년 후 작은 공장을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청운장이라는 간판을 처음 달았을 때의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포장과 유통을 도입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청운장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났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장맛의 비결이 뭔가요? 정직함입니다. 좋은 재료와 시간, 그리고 정성이요. 상을 받고 인터뷰를 하고 성공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민재의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엄마가 최고예요. 작은 장독대에서 시작된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재는 어느새 25이 되어 있었어요. 키 180cm가 넘는 듬직한 체격으로 자라났습니다. 어깨가 넓고 손이 큰 아들을 보면 마음이 든든했어요. 엄마, 새벽 4시부터 장 담그는 거 제가 할게요. 힘든데 괜찮겠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거운 메주를 들어 올릴 때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100kg가 넘는 항아리를 혼자서 옮기는 모습을 보면 놀라웠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민재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도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한겨울 찬바람이 불어도 꿋꿋이 견뎠습니다. 여름 무더위에 땀범벅이 되어도 웃으며 일했어요. 엄마가
고생한 것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거래처와의 미팅에서도 당당했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이 민재를 인정했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믿음직스럽네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물건을 나르고 창고를 정리하고 고객 응대까지 민재가 맡은 일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민재야, 엄마가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엄마. 우리가 함께 이루는 거잖아요. 청원장의 매출이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아이디어로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어요. 젊은 감각으로 SNS 마케팅까지 담당했습니다. 고객들이 민재를 보고 말했어요. 아드님이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민재는 제게 가장 큰 힘이자 자랑이었어요. 든든한 아들 덕분에 청원장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몇 년이 흘러 청원장은 국경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 시장에 진출했어요. 현지 바이어가 저희 청국장을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세계가 저희 맛을 인정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미국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까지 주문량이 매일 늘어갔습니다. 해외 건강식품 박람회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외국인들이 저희 부스 앞에 길게 줄을 섰어요. 발효식품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네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발효 기술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저희 제품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이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인에게 맞는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해외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청운장이라는 이름이 세계 곳곳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식품업계 전문지에서 저를 글로벌 발효식품의 선구자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세계적인 CEO가 되셨어요. 국제식품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던 날, 시상대에 올라서니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장독대에서 시작한 꿈이 이렇게 클 줄이야. 수상 소감에서 말했어요. 이 상은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청운장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표님, 방문객이 계시는데요. 예약이 없던 방문이라 의아했어요. 누구죠? 한국말이 서툰 젊은 남성분인데 꼭 대표님을 뵙겠다고 하시네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키 작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민재와 닮았지만 더 마르고 작은 체구. 그런데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케시입니다. 부족한 한국말이지만 정중한 인사였어요.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저는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5년 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명은 한국으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맞으시죠? 제가 타케시예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내 아들. 아가야. 타케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마르고 작은 몸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내 아이가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눈물을 훔치며 타케시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재회였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찾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서툰 한국말이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가끔
청국장 만들어 주셨어요. 히로시가 청국장을요? 그 사람이 직접 만들었단 말인가요? 냄새도 맛도 정말 특별했어요. 타케시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청운장 제품 먹어봤는데 숨을 크게 들이쉬며 계속 말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맛이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건가요? 그때 직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혹시 제 어머니가 이 회사와 관련 있지 않을까 해서 25년 전 헤어질 때 히로시에게 청국장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던 기억이 났어요.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서 청국장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달라고 했었죠. 일본에서 한국까지 정말 멀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꼭 만나고 싶었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멀리서 혼자서 가슴이 미어져요. 고생했구나. 정말 많이 고생했구나. 타케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이제 정말 어머니 찾았어요. 청국장이 저를 어머니께 데려다 줬어요.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났습니다. 음식으로 이어진 모자의 인연이라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 숨을 헐떡이는 소리까지요. 어머니, 형이 찾아왔다고요? 민재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타케시를 본 순간 얼어붙었어요. 어, 두 사람이 마주 선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눈동자.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형님, 정말 형님이에요? 민재의 어깨는 타케시보다 2배는 넓었습니다. 키도 한 뼘은 더 컸고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자란 모습 그대로였어요. 너 정말 내 동생이야? 반면 타케시는 너무 말랐습니다. 팔목이 여자아이 같고 어깨도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민재야, 네 쌍둥이 동생이다. 두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재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큰 손으로 타케시를 끌어안았어요. 타케시가 민재 품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른 어깨가 덜덜 떨렸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민재는 든든하고 건강하게 자랐지만 타케시는 왜 이렇게 작고 여릴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그들이 용서되지 않았어요. 민재가 타케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형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두 아들의 재회를 보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기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끌어올랐어요. 내 아이를 이렇게 학대한 저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타케시가 더 할 말이 있다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려는 걸까요? 아버지는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하기 힘든 기억인 듯 손가락을 비볐습니다. 유산 상속할 때마다 친아들들이랑 차별했고 그런 놈들이 민재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진짜 가족이 어디 있는지. 그 아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이가 25년 동안 이런 고통을 겪었다니. 새어머니는 더 심했어요. 때리고 굶기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국 피가 섞였다고 더러운 핏줄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감히 내 아이에게 그런 말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그 아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재가 타케시를 더 꽉 안았어요. 두 아들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타나카 가문 절대 용서 안 해. 이를 꽉 물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순간이었어요. 내 아이를 빼앗아 가서 학대하고 차별한 그들. 한국인 핏줄이라며 모독한 그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습니다. 기다려, 타나카 사치코. 기다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복수를 다짐한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타나카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새벽 5시 장독대 앞에 나갔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청국장 항아리들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이거야. 바로 이거. 손바닥으로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나토. 하지만 그 뿌리는 우리 청국장이었죠. 내가 진짜 나토를 보여줄게. 전통 청국장 맛을 응용한 새로운 제품. 일본 본토에 역수출할 프리미엄 나토 개발을 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연구실로 향했어요. 수십 년간 축적한 발효 기술과 전통 제조법. 이제 그 모든 것을 무기로 만들 때였습니다. 타케시야. 엄마 좀 도와줄래? 네, 어머니. 일본 현지 입맛 분석부터 시작했어요. 타케시가 기억하는 일본 나토의 특징을 하나씩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국장의 깊은 맛은 그대로 살려야 했어요. 전통은 지키되 혁신은 더해야 해.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발효 온도, 습도, 시간, 모든 변수를 조절했어요. 수백 번의 실험 끝에 완벽한 맛을 찾아냈습니다. 진짜 프리미엄 청국장 나토의 탄생 순간이었어요. 이제 일본 시장을 점령할 거야. 정말 아버지가 만든 것보다 맛있어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무기가 완성된 거예요. 제품 개발이 끝나자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시장을 정복하려면 철저한 분석이 필요했어요. 엄마, 일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회의실 테이블 위로 일본 건강식품 카탈로그들이 쌓였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어떤 게 유행이야? 개별 포장,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딩의 핵심이에요. 민재도 옆에서 열심히 메모를 적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건강보다 편의성을 먼저 봐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간 일본에서 살았던 타케시의 통찰력은 정확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에 맞춰 전략을 짜자. 냄새도 중요해요. 일본 나토보다 순해야 돼요. 벽에 붙인 화이트보드에 전략들이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프리미엄 패키지, 개별 포장, 냄새 최소화. 타겟층은 어떻게 잡을까? 30에서 50대 직장인 여성들이요. 건강의식이 가장 높거든요. 형 정말 대단해. 일본 현지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하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격대는 기존 나토의 3배로 책정해야 해요. 3배? 그렇게 비싸도 팔려? 일본 사람들은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설명에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일본인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은 전략. 좋아. 그럼 마케팅 카피는 어떻게 하지? 한국 전통의 신비로운 발효 기술, 이런 식으로요. 드디어 완벽한 일본 공략 전략이 완성되었습니다. 타나카 가문이 무너뜨릴 두 번째 무기가 준비된 거예요. 몇 달 후 일본 전역의 편의점과 마트에 청운장 프리미엄 나토가 진열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잘 팔려? 타케시가 보내온 일본 현지 판매 데이터를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도쿄 시내 편의점 재고가 전부 소진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화상통화 속 타케시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산 프리미엄 나토에 열광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왔어요. 엄마, 일본 온라인 쇼핑몰 후기 좀 봐요. 컴퓨터 화면에는 별점 만점과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나토 중 최고, 한국의 신비로운 맛이라는 댓글들이 줄지어 올라와 있었어요. 기존 일본 나토 회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 달 만에 20%나 떨어졌거든요. 30년 전 그들이 내게 한 일을 생각하면 복수의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산 나토의 역습이라며 연일 보도했어요. 기존 나토 업체들이 가격 할인 전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품질에서 이미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프리미엄 나토는 비싸도 계속 팔려나갔어요. 일본 최대 나토 회사 마루코메의 매출이 급락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성공해도 괜찮을까요? 빨라야 해. 그들이 반격할 시간을 주면 안 돼. 3개월 만에
일본 나토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청운장의 프리미엄 나토가 일본 전역을 장악해가고 있었어요. 타나카 가문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일본 최고 권위의 식품대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42회 일본 전국 식품 품질 대상 시상식장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무대 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수상작은 청운장의 프리미엄 나토입니다. 그 순간 시상식장이 술렁거렸어요. 한국 기업이 일본 전통 식품 분야에서 대상을 받다니. 드디어 해냈구나. 42년 역사상 외국 기업이 대상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영주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일본 기업 관계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한국 회사가 우리 전통 음식을 뺏어가다니. 수근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어요. 이 상은 전통을 지키되 혁신을 멈추지 않는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시상식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 기업이 일본 나토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일본 전역의 뉴스에서 이 소식을 다뤘어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 전통 식품 분야를 제압했습니다. 일본 나토 업계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뀐 상태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나토를 인정했네요. 이제 정말 복수가 시작된 것 같아요. 대상 수상 소식은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의 전통장 기술이 일본을 정복했다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영주는 트로피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그 굴욕이 이제야 조금씩 씻겨나가고 있었어요. 대상 수상 이후 몇 주가 지나자 일본 나토 시장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타나카 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연일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매출이 30%나 떨어졌다고? 죄송합니다. 소비자들이 청운장 제품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차트 위에 빨간 화살표들이 모두 아래를 향하고 있었어요. 58세가 된 히로시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신제품 개발팀은 뭘 하고 있었나? 저희도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했지만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맛도, 포장도, 마케팅도 모든 면에서 청운장에 밀렸어요. 전통에만 의존해온 타나카 가문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광고비를 2배로 늘려.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소비자들은 이미 청운장의 혁신적인 맛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라인 리뷰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타나카 낡은 맛,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이라는 평가들이 쏟아졌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본 나토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타나카 그룹. 그들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한영주,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30년 전 쫓아낸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적자는 피할 수 없습니다. 타나카 가문 역사상 처음 맞는 위기였어요.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안주해온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타나카 가문의 임원들이 모인 긴급 이사회. 모든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우리 가문이 200년 동안 지켜온 전통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통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혁신이에요. 우리는 너무 늦었어요. 현재 매출이 전년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숫자는 냉혹했어요. 청운장의 프리미엄 나토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타나카의 기존 제품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전통이 있잖아. 조상들의 비법이. 쌍둥이가 불길하다고 했던 것도 맞지 않았어? 그녀는 여전히 과거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유통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운장 제품으로 교체하겠다고 하네요. 신제품 개발팀은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직
청운장 수준의 맛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30년 전 한 여자를 내쫓으며 우쭐했던 그들. 이제는 그 여자가 만든 제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미신이라고? 전통이라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녀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렸어요. 시대는 이미 변했는데 타나카 가문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영주, 정말 대단한 복수를 하고 있군.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패배감이 스며 있었어요. 200년 전통의 타나카 가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집과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었죠. 몇 주 후 도쿄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 조명이 환하게 켜진 인터뷰 세트장에 민재와 타케시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일본 최대 방송사 NHK의 시사 프로그램이었어요. 오늘은 화제의 한국 기업 청운장의 두 아들분을 모셨습니다. 카메라가 두 형제를 번갈아 비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운장 한민재입니다. 타케시입니다. 아니, 한타케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두 분이 쌍둥이 형제라는 사실이 화제인데요. 스튜디오. 아니, 조용해졌습니다. 저희는 태어나자마자 강제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일본 타나카 가문의 미신 때문에요. 그의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재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타나카 가문은 쌍둥이를 불길하다며 한 아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를 때렸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동안 어머니는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의 작은 체구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타나카 가문의 전통이라는 핑계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카메라가 두 형제의 대조적인 모습을 담았어요. 어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의 울음소리가 스튜디오를 울렸습니다. 시청자들의 가슴도 함께 먹먹해졌을 거예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일본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SNS에는 민재와 타케시의 인터뷰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타나카 가문이 정말 이런 일을 했다고? 쌍둥이를 강제로 분리하다니 말이 되나? 댓글창이 분노의 메시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통이라는 핑계로 가족을 파괴하는 기업은 용서할 수 없어. 그 다음 날 도쿄 시내 타나카 식품 매장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었어요. 타나카 식품 불매운동.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셀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타나카 제품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리뷰란에는 악플이 쏟아졌어요. 이런 비인간적인 기업 제품은 절대 사지 않겠다. 별점 1점 리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우리 가족도 타나카 제품 전부 버렸어요. 불매운동은 개인을 넘어 가족 단위로 확산됐어요. 편의점 사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나카 제품들이 전혀 안 팔려요. 진열대에서 빼야겠어요. 매출 차트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방송 3일 만에 타나카 식품 주가가 30% 폭락했어요. 이런 이미지 타격은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의 분석이 차갑게 들렸어요. 타나카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장님, 전국 매장에서 매출이 90% 감소했습니다. 충격적인 수치였어요. 한국에서 이 소식을 지켜본 영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성공의 물결이 일본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청운장 프리미엄 나토 주문량을 2배로 늘려주세요. 전화 한 통 한 통이 승리의 신호탄이었어요. 오사카, 교토, 나고야까지 전국 매장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재야, 이 수치 좀 봐. 컴퓨터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일본 나토 시장 점유율 1위. 불과 3개월 만에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일본 전역 편의점 5,000개 매장 입점 확정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형, 백화점 식품관에서도 우리 제품만 따로 코너를 만들어준대요. 두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영주는 30년 전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왔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사장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정중한 존댓말이 귓가에 달콤했어요. 조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영주가 주도권을 쥔 상황이었어요. 사무실 벽에 걸린 일본 시장 지도에는 빨간 핀이 빼곡했습니다. 모든 핀이 청운장 프리미엄 나토가 정착한 곳들이었죠. 영주의 손끝이 지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때 자신을 내쫓았던 그 땅을 이제는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타나카 가문에게는 더욱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쿄 타나카 본사 회의실에서는 격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히로시, 이게 다 네 잘못이야. 내가 어떻게 한국 여자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빨간 숫자로 가득한 손실 보고서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3대째 이어온 사업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시장 점유율이 15%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때 일본 나토 시장의 40%를 차지했던 타나카 가문의 몰락이었어요. 직원들은 하나둘 사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운장으로 이직하는 게 낫겠어요. 배신감과 현실적 판단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중년 히로시는 빈 사무실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버린 여자가 이제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쌍둥이를 모두 키우게 했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가운 통보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타나카 가문의 100년 역사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청원장 프리미엄 나토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광고 속 영주의 미소가 승리자의 여유로 보였습니다. 다음날 청운장 본사 앞에 검은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중년 히로시와 사치코였어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본사 로비에서 영주와 마주한 히로시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영주, 아니 한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보다는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30년 만에 찾아와서 죄송하다고요? 차가운 목소리에 히로시가 움찔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가문의 전통이라는 게. 변명 섞인 답변에 영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전통이라는 게 내 아이를 빼앗아 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에 사치코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라 어머니 말씀을 따를 수밖에. 점점 변명이 궁색해지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 28살이 어린 나이였나요? 영주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타케시가 왜 그렇게 마른 줄 아세요? 25년 동안 뭘 먹여 키운 거예요? 사치코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 아이가 워낙 까탈스러워서. 까탈스럽다고요? 친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가? 히로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네가 뭘 안다고? 최선요? 그게 최선이었다고요? 갑자기 사치코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으르사이 온나다. 조신이 노르나. 일본어 욕설이 쏟아지자 영주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まだそんなことを言っているのですか。愚かな人たちですね。 유창한 일본어에 히로시와 사치코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スラミ年前、私を捨てた時もそうでしたね。その時と全く変わっていない。え？日本語がそんなに上手に？もう遅いです。謝罪なんて必要ありません。あなたたちは何も変わっていない。 영주는 잠시 놀란 듯 자신의 입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일본에서의 짧은 결혼 생활 때 익힌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거였거든요. 하지만 곧 덤덤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네요. 사이다 한 잔 마신 기분. 아니, 사이다 한 박스를 다 마신 기분이에요. 히로시와 사치코는 할 말도 잃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속이 시원할 줄 몰랐어요. 영주는 여유롭게 의자에 앉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인데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타나카 가문의 100년 전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 영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항아리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어요. 25년 전 홀로 이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분노가 지금은 달콤한 승리로 바뀌었네요. 거실에는 일본 언론사들이 보내온 인터뷰 요청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타나카 가문의 몰락을 다룬 기사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주문이 밀려들어요. 일본 바이어들이 계속 연락해요. 물량을 늘려달라고.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아 업무 보고를 하는 모습이 꿈만 같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야. 사무실 벽에는 청운장 글로벌 진출 성공 기사가 액자에 걸려 있어요.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어요. 청국장 냄새가 집안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맛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맛. 영주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요. 엄마가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창밖으로 보이는 장독대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복수도 이뤘고 가족도 되찾았고 사업도 성공했어요.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요. 영주는 두 아들과 함께 뒷마당 장독대를 향해 걸어갑니다. 25년 전 허름한 종가집에서 시작된 그 자리예요. 어머니, 이 장독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네요. 장독대 위에 놓인 수십 개의 항아리들이 햇살에 윤이 나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청국장 맛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영주는 가장 오래된 항아리 뚜껑을 열어봅니다. 진한 장맛이 코끝을 스치며 추억이 되살아나요. 25살 청년이었던 시절, 쌍둥이를 품고 이곳에 돌아왔던 그날.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손끝으로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감회에 젖어요. 타케시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어머니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민재도 반대편에서 어머니를 감싸 안아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어요. 영주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한과 복수, 슬픔과 분노로 얼룩졌던 25년의 세월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버지, 딸이 해냈어요. 우리 가족 다시 찾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더욱 따뜻해져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셋이 함께하는. 장독대 앞에서 세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요. 청운장을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영주는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서로 다르게 자랐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소중한 아들들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장독대 위에 천들이 하늘거려요. 그 모습이 마치 축복의 손짓 같아 보입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들아. 눈물과 함께 25년간 쌓였던 모든 아픔이 사라져요.